같은 유해 물질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저도 그 심리적으로 상당히 긴장이 됐었는데요. 우선 퍼실엔 그게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저 퍼실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피존이라는 제품으로 예, 알아듣고 피존에 그것이 있고 예, 잘못 말씀을 퍼실에는 드렸습니다. 없고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퍼실에는 없고 퍼실이 상당히 대중적인 세제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고 제가 또 질의한 것으로 혹시 잘못되면 걱정될 것 같아서 조정하고 수정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청에서 배포한 그 홍보 자료 보니까 논두렁, 밭두렁, 영농 부산물 태우는 것은 소방청소관이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 주택지 내 또는 야외에서 쓰레기나 논두렁, 밭두렁,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마세요. 이게 산림청 홍보 자료인데 예, 이건 소방청소관이라 이거 지금. 아니요, 예, 논두렁, 밭두렁에서 이렇게 글쎄. 불이 나서 옆으로 산으로 논두렁, 옮기는 밭두렁에서 타다 말으면 소방청이고 논두렁 밭에서 불 나가갖고 산 위로 붙으면 통계를 잡을 때 이제 저희는 그걸 안 잡고 지금 소방청에서 통계를 잡는다. 통계만 아니라 관리기관이 어디냐 이거죠. 저희도 지금 이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책임의 한계가 권한의 한계하고 책임의 한계가 같이 가지 않으면 항상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김민기 의원 지적해 주신 거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네,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권석창 의원님 자리죠. 제천단양 권석창 의원입니다. 본연회가 특위다 보니까 아마 우리 오신 차관님들 상임위 같지 않게 조금 불성실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저희들 소위원회 하는 것도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인터넷에 배포되더라고요. 발언들이. 여기 상임위라가 아니더라도 그 말씀한 내용들이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누군가 또 잘못하면은 신상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고민 잘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 차관님. 네. 먼저 보건복지부 차관님한테 여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노인 정책을 총괄하시죠? 예. 노인분들 중에 경로당, 노인 여가 시설이라 그러죠.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네. 그러니까 노인 요양 시설이 아닌 이용률을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기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예, 노인 어르신 중에 설문조사한 거나 이런 결과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경로당의 의존율이 퍼센테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80, 90%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점점 더 거기에 안마의자도 공급하고 밥도 물론 전부 무상은 아니지만 대략 무상으로 드실 수 있고 거의 저녁 때까지 시간을 보내시다 오는데 저희가 선거운동할 때 다니다 보면 경로당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어떤 데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매캐하게 나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 중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분들 중에 아무 질병이 없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 중에 아마 사망 1위가 폐렴일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공기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어린애들은 제일 민감하지만 그 다음에 취약한 지구가 70세 이상의 노인분들. 그래서 갑자기 70대에 건강하시다가 기침 3일 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기질 측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환경부 차관님 이제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실내공기질관리법 조경태 의원이 여기에 포함시키자. 혹시 그 법안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노인 여가복지 시설에 이걸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안 돼 있어요. 대형 노인 그 요양시설만 되어 있어요. 노인회관이라든가. 그런데 거기에 공기청정기도 놓고 여러 가지 또 질이 안 좋으면 그걸 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 경로당의 의존율이 왜 제가 복지부 차관님한테 여쭙냐면 정말로 의존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전혀 정부에서는 동네 그냥 아파트에 있는 40~50명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로만 보시면 안 된다. 왜냐?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집보다 거기서 더 많이 하십니다. 그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에 실내 공기질이 향상될 수 있는 우선 그 이전에 측정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환경부 차관님 그리고 노인정책을 총괄하시는 복지부 차관님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차관님, 제천 우리 동네 왕암동 폐기물 매립 시설 문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겨우 예산 땄어요. 70억. 네, 작년에 그 매칭 가지고 한참 싸우다 겨우 50대 54 했는데요. 지금 우선은 이걸 만족하게 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또 필요한 사항이 더 있습니다. 우선은 그 나중에 뭐 거기다가 공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은 다음에 하더라도 침출수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냄새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자체 업무라고 자꾸 하시면 안 되는 게 결국은 환경청이 관여를 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 업무로 넘기지 마시고 국가 업무라는 걸 좀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님, 네. 신해철 사망 사건 아시죠? 예. 그 집도의가 그 이후에도 2번이나 사고를 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의사 면허 재교부 받았어요. 예. 반드시 재교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조항 가지고 재교부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건인데 2분 다 아마 사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만 대사 수술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법상 과실치사 근고 이상 형을 받아야 면허 취소가 되는데요. 의료법상 1심은 무죄고 2심은 지금 현재 그 징역 1년을 받아 법정 구속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기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결이 나오면 면허 그 근고 이상 형이 나오면 면허 취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규정대로 하시는 거는 좋고요. 지금 이 의사 면허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변호사와 의사는 옛날에 행정학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자율 규제라고 해서 상당 부분을 그 집단에게 그 권한을 많이 부여를 했어요. 지금도 그거에 근거를 합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제한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피해를 입는 집단이 소비자인데 변호사나 의사는 자신들이 자신을 규제하는 이런 과거에 워낙 전문성이 높아서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외부의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 기술도 많이 알고 의사 출신 변호사도 있고 사회단체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신 그 규정 자체가 제가 보기 잘못됐다. 면허 재교부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들여서 의대를 나왔는데 취소시키기가 어렵지요. 어려운 면허 취소와 정지와 아무것도 아닌 이 3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를 둬서 면허 취소가 오히려 너무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개업일을 못하게 한다든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규제를 좀 넣어서 집도를 못하게 한다든가 페이닥터는 지금 또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페이닥터도 또 어떻게 막아서 다른 의사가 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을 터주든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취소 이러니까 취소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징역형 이상 받고 금고형 이상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내는 의사에 대한 규제 방안들은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 이 신해철 집도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단순히 지금 규정에 따라 하지 마시고요. 저는 답변을 지금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율 규제에서 소비자 중심 규제로 바뀌어야 된다. 네, 마무리하세요. 복지부에서 그 의사 집단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목소리를 존중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그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면허 취소, 그 다음에 그 면허 정지 이런 가기 전에 특정한 그 시술에 대해서는 집도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초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못하게 했던 것인데 이제 다른 일반 모든 그 의료 행위까지 하기에는 이제 법적인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특별한 수술 집도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방향이 같아요. 그렇게 해서 취소가 아닌 것도 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건 좋은데 그런 집행력, 다시 말해서 정말 그 수술만 안 하는지 또 알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단점을 좀 보셔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옆에 것만 수술하고 뭐 저는 더 전문성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거하고 같이 수술을 뭐 이렇게 편법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어떻게 또 좀 남아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 나중에 주세요. 제가 큰 방향만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사임청장님. 네. 우리 그 이동식 저수조 아시죠? 네. 그 굉장히 유용한데 전국 지자체에 5개밖에 없어요. 네. 아시죠? 예, 6개 지금 있습니다. 6개입니까? 하나 들었어요? 그 취수원이 3,663개나 있는데 겨울에 다 대부분 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겨울에 어는데 이걸 가지고 소방일기가 물도 땡기지도 못하고 물 없어가지고 크게 낭패 본 적 여러 번 있죠. 네, 이번에 동해안 같은 경우는 결빙을 못하도록 이 사전에 조치를 해서 취수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도록 했고요. 특히 이제 삼척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를 설치를 해서 좀 바로 한 4분 정도 만에 이렇게 바로 이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밖에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지적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동해안이나 이런 데는 좀 낫겠지만 내륙에 네, 정말 집수할 데가 없는 곳, 취수할 데 없는 곳 잘 감안해가지고 다른 지상보다 이게 훨씬 더 나아요. 그냥 감시원에다가 물론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만 그런데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정말 싼데 큰 효과가 있는. 예, 그 취수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재 의원님. 네, 포항 북구의 김정재입니다. 환경부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2011년에 1292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네. 네. 거기 유해 성분 어떤 거, 있는 것도 아시죠? 예, PHMG, CMIT, MIT 이런 성분이 네네. 있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게 이런 유해화학 성분이 섬유 탈취제에서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또 우리 환경부에서도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72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 안에 이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피존이나 퍼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조사 말씀입니까? 섬유 탈취제에 이런 유해 물질이 있다는 걸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을 한 것은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11월에 저희가 아니요. 자, 작년 11월에 이런 유해 화학 성분이 물질이 있다는 걸 알면서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3개월 동안? 저희가 바로 판매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의원님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알면은 바로 대답해 주세요. 예. 바로 판매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판매 금지를 바로 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조사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증할 기회를 저희가 그동안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차 검사를 11월에 1차 검사 하시고 2차 검사를 12월 말에 끝냈잖아요. 네네. 그럼 바로 판매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는 1단계에서 문제가 되면은 일단 판매 금지를 한 다음에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의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차관님, 이거 지금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근데 똑같은 유해 성분이 지금 섬유 탈취제에 들어있다는 걸 작년 11월, 12월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행정처분 취했지만 법 따라갔겠죠. 행정처분 지시하고 다시 사실관계 지방환경청에서 파악하라고 그러고 그다음 판매금지 해소 행정명령 내리고 그리고 어제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저희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정확하게 몇 단계로 하는 동안 해왔던 것이고요. 자, 이게 유해 물질이요. 정확하게 하는 3개월 동안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MG 다 아시다시피 이거 눈에 들어가면 심한 손상 있고 MIT 어린애들한테 장기 반복 노출되면은 뇌세포 영향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보면 지금 환경 그 제품을 회수, 판매 금지, 폐기 등은 지방청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37조 2항에 보면 환경부 장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이 직무유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이거 관련해서 국회에서 또 특위 만들고 그래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가 3개월 동안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그 호흡 독성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피조는 안전한가요? 스프레이 피조는? 피조는 스프레이 피조도 직접 뿌리지 않습니까? 섬유탈취제인데요. 섬유탈취제는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처럼 호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러면 지금 판매 금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네. 의원님 그 지적하신 자.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자, 그 그런 당시에는 문제에 혹시라도 대응하기 있을지 위해서 위험이 없나요? 네. 지금은 혹시라도 있을 위험이 있고 그 당시에는 혹시라도 있을 위험이 없습니까? 이게 이 지금 두 성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유해 화학 성분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나른한 대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 규정에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맞지 않습니까? 화학물질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충분히 줄 수도 있고요. 피해 확산을 당연히 방지를 했어야 하고요. 그래서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자, 생산자, 수입자 등에게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차관님. 이건 잘못하신 거예요. 예? 이건 잘못하신 겁니다. 예, 법상으로 저희가 이제 긴급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긴급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돼 있죠. 있는데요.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의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1단계에서 문제가 되면 곧바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사후 약방문입니다. 자,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2016년에 PHMG하고 MIT 등 생활화학 제품 유해 물질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전수조사에 피존의 섬유탈취제는 전수조사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알지 못했나요? 2016년에 조사했는데? 이번 이 조사 결과 발표는 작년 2017년 9월에서 12월까지 한 거를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근데 2016년에 이미 이 두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피존, 섬유탈취제 그때 전수조사에 빠진 겁니까? 한 겁니까? 했으면 당연히 결과를 알 수 있었어야죠. 2016년에. 뒤에 저기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빨리 알려드리십시오. 제가 2016년 조사 때 피존이 들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그 피존이 2016년 조사 때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까지만요. 2016년 5월 달에 우리 환경부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볼게요. 생활화학 제품 안전성 검수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특별히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를 특별히 명기를 해뒀습니다. 이거 하겠다고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거든요. 담당자들이 이걸 알지도 못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특정 피존이라는 제품에서 자, 스프레이형 탈취제, 스프레이형 방향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스프레이형 그 탈취제 방향제인 피존만큼 유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거 전수조사해서 하셨으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당시 전수조사는요, 사업자 제출 자료에 의존해서 하였던 것이고요. 피존에서 제출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업체에서 제출 안 하면 자가검수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자가검사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분이 분명하거나,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네. 1년 뒤에는 왜 이런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까? 예? 그때 2016년에 전수조사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사업자들도 지금 현재 왜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마무리해서 하시다. 예, 이 추가 부분은 질의하실래요? 이 마무리하실래요? 부분은 제가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정 의원님, 본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좀 시간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오늘 남재철 기상청장이요. 예, 기상청장. 하나도 질문이 없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이 이 지진의 주무기관 맞죠? 예, 현재 예, 근데 이제 제가 들으니까 작년에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상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3% 가까이 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난해 특히 그 폭염이라든가 뭐 집중호우 이런 부분에 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어떤 만족도나 신뢰도가 좀 떨어진 점. 거기 상당히 지금 보완책을 마련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그 보완책이 충분히 지금 예, 되어가고 현재 있습니까? 그 기술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부분하고 특히 이제 예보 부분에는 예보관의 역량 강화 등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어려울 거고 아마도 이제 지진이 났을 때 빨리 통보하는 거 예,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 통보에 대해서 지금 그 지진 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에 보면 기상청장이 유관기관에 운영하는 지진 관측소에 관련 정보를 다 받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60%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데는 그 142개의 계측기가 있는데 하나도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예, 그 지진 장비가 설치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야외나 건물에 있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반에 있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요. 현재 12개 그 관측 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그 1년에 4번의 협력 회의를 통해서 점차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이거는 지금 하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앞으로 그 추가적으로 해서 검증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다 받는 그러니까 걸로. 지금 142개면 상당히 많은 건데 예, 맞습니다. 하나도 못 받았던 얘기는 그동안에 아무 역할을 안 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예, 아마 그런 점에서 좀 부족했던 점이 있어서 앞으로 예. 그 협의회를 통해서 추가로 앞으로가 아니라 하여튼 이거는 당연히 받으셔야 될 거고 예.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뭐 비밀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받는지를 모르겠고 요즘 그동안에 너무 신경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하나 지금 이래서 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나면 방사능이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상 대응 능력, 그러니까 인접국의 방사능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 대응 능력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2012년에 원안위하고 같이 이건 사실 원안위하고 같이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MOU를 맺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14년에 2년 경과됐다고 해서 해지됐고 그다음에 다시 안 맺으셨어요. 왜 그러신가요? 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원자력 안전 위해서는 방사능 인공지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기류 분석이나 이런 정보를 단시간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기류나 이런 거는 원자력 안전 그러니까 원안위가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MOU를 맺었던 거고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보면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제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맺을 생각도 없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사능 재난의 그 위험성에 비하면 너무 안이한 대응이었던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MOU를 오히려 넘어서 네.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규정에 있어 원자력 안전위에 저희들은 당연히 제공하도록 그래요. 그렇게 근데 되어 있습니다. 14년에 이후부터 아무것도 안 하신 거고 심지어는 연구도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굉장히 이 업무를 태만하신 것 같아요. 그쪽에 보면서.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하여튼 있으면 있습니다만 지난
아니, 국회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질의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예. 저는 사실은 그 중국의 이 서해안 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방사능 물질의 일로 유입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기관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기상청이 그것도 또 원안에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약청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제일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생리대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생리대 일어난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작년 3월 달에 처음 이제 문제가 얘기가 됐고 그랬는데 처음 이 식약처가 여기서 1차 규석을 밝힌 게 9월이에요. 거의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 걸렸단 말이죠. 그리고 전수조사 마지막 발표한 게 12월이고, 그러니까 9개월이나 걸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했고,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그 업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죠. 자, 이렇게 올해 시간이 걸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월 달에 문제가 된 부분은 혈성환경연대에서 좀 제기가 됐었고, 이슈화는 되지 않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 이슈가 된 거는 8월 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희들이 660개. 제가 보면, 여기 기록이 나와 있지만, 3월 달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을 했고, 환경연대에서. 예. 그러니까 아마 식약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이슈는 알았을 겁니다. 4월 달에 식약청에 대해서 입장 문의까지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용역을 줘서 그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용역으로 그러면 그때 김만구 교수는 바로 결과를 냈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몇 달을 걸려가지고 있는 동안에 국민들이 피해 있고 업체가 피해 있는 거는 저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환경연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서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 8월에 폭발적으로 이슈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커다란 이슈가 될 것 같으면은 미리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3월 달부터 그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알았을 텐데도 이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보고서 자료를 보면 국민청원 검사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바로 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를 이게 너무 안이하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살균제 계란 문제가 있었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트롤 타워가 식약처로 돼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원래 이게 주무부처가 축산물 위생법 관리 상공상에 처음에는 이 농림수산부였다가 그러니까 식약처로 옮기면서 능력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은 생산 단계에는 농축산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좀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하루에 한 4,500만 개 정도의 계란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데 유통 단계에서는 우리가 체크할 따름이고 사실은 생산 단계에서 관리가 철저히 좀 그렇죠. 생산 단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 단계는 지금 아직도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남기는 게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관리를? 그 생산 단계 지금 위탁을 해서 농축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컨트롤 타워라는 게 여기 중부부처면 당연히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못했다는 그래서 지금 그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 국조시를 중심으로 해서 농축산부하고 현장 식약처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민 안전 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가 다 나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근로자 사실은 대학원생들이 석박사 과정들이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일을 하는데 걔네들이 안전관리에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안 돼서 제가 재작년에 산재보험을 하자고 법안을 냈는데 고용노동부가 상당히 미온적이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셨던 내용도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 정부 출연 연구원에 소속된 학생 연구원 거기는 이미 다 4,000명. 돼 있습니다. 네네. 4대본까지 되고 있고. 근데 나머지 일반 대학원, 이게 문제거든요. 예, 일단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뭐 행정력부터 시작을 해서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조금. 이미 가입을 하게 하면 되니까, 대학 총장이. 그거 좀. 예, 이제 해주시죠. 그때 근로자가 아니라는 핑계. 네, 근로자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러는데요. 출연 점수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왜 일반적으로 안 되냐, 이런 형구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는 굉장히, 그걸 전환하게 검토해보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실습하는 학생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근로자성을 좀 넓게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대학에서 이제 단순히 연구하는 경우는 이제 근로자성 문제를 좀 다퉈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저희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점수의 학생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고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에 제가 보호자를 보니까 사실은 지난 제천 사고나 이런 걸 봐도 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문제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요양병원만이 아니라 아동, 사문조련, 어린이, 장애인 분들 다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그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양병원만이 아니라. 특히 화재만이 아니라 전 지진 같은 데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 보고사항을 보면 그런 거에 좀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좀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셔야 돼요. 저희한테 좀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아니 이거 빨리 끝내. 네,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실 미세먼지의 절반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사하는 거하고 똑같이 중국하고 특히 국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몸을 하겠다고만 나와있지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지금 없어요. 뭐 행성센터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좀 장기적인 계획도 좀 말씀 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 듣고요. 답변 하시죠. 네, 뭐 한중 환경협력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것 좀 말씀드리면요.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공동의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큰 책임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동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천 프로젝트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북동부 지역의 6개 도시의 대기오염 현황에 대해서 중국 쪽 사람들하고 우리 쪽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태금 의원님 몇 분? 예, 간략하게 하시죠. 예, 우리 산림청장님, 저기 충북 영동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제 소방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임도 형성을 해서 그래도 소방차가 들어가서 좀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이제 상당히 절이 중요한 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좀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도라는 것이 원래 또 다 산불 예방으로 해서 놓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기존 도로가 나 있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현장에 가서 뭐 토지 소유권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AI가 작년 11월 17일부터 이렇게 발생됐죠. 예. 근데 여기 명확하게 이게 밝혀진 게 있나요, 이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이번에 발생한 18건의 경우에는 과거에 2016, 17에 발생했던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경로로 들어왔냐라는 것을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철새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한 18건의 분포를 보면 철새 도래지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생 철새가 이제 북상하는 시기잖아요. 예. 이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확산 방지, 지금 평창 올림픽하고 패럴 올림픽 한 데는 상당히 방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다른 농촌 지역이나 이런 지역도 좀 철저하게 좀 방역을 좀 잘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용노동부 차관님. 네. 지금 이제 건설업 근로자가 제조업 근로자 수보다 한 100만 정도 차이뿐이 안 납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거죠. 300만, 한 400만 되는데. 근데 이제 적은 인원인데도 이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많아요. 건설 근로자 사망자 수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아마 그 업종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업이라는 게 특성상 어떤 다수의 복합 공정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공정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도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고소 작업이라든지 등 위험 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연간 전국에 산재에 있는 한 100만 개 이상의 건설 현장들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공사 끝나면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관리도 조금 저희들이 미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업종의 특성이라고 보는데요. 저희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를 해서 근로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로자 스스로가 이 작업 환경,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게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네. 환경부 차관님, 아까 제가 유해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지금 지진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내진 설계에 관한 건데요. 지금 포항에 지진이 발생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재난 발생 시에는 식수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가 중요한데 지금 상수도 내진 설계가 전국적으로 몇 % 정도 된지는 아십니까? 예, 약 3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 있는데요. 포항은 8.5%에 불과합니다. 지금 한 117개가 있는데요. 내진 설계가 된 게 3곳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7개는 내진 성능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부처에서는 모든 부처가 내진 설계와 내진 성능 보유를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포항 양덕 정수장이 침전지와 여과지동에 내진 성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내진 설계와 내진 성능 보유가 같은 동급입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은 일정 기준 이상의 진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것과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라고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니까 이번에 그렇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덕 정수장도 여과지 건물 여기는 내진 성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완전 사용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진 설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내진 설계하고 내진 성능 내진 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진 성능 보유와 내진 설계는 분명히 다른 거고요. 이걸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공공 건물 중에 특히 물과 관련된 이 정수장 이것은 내진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9.1%밖에 안 되고 포항은 8.5%입니다. 이거 꼭 보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내진 성능 평가가 70%가 미실시입니다. 아직 실시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님께, 산림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님은 2017년에요. 우리 지진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정을 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그때 청장님도 계셨는데 임무의 역할과 보면 단층대 인접 저수용 사방댐 대상으로 지진 계측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산 단층에 인접해 있는
저수용 사방댐이 47개가 있는데요. 단 한 곳도 지진 계측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 지진 계측 시스템 설치해야 됩니다. 네네, 이거 매뉴얼대로, 꼭 좀, 네, 매뉴얼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고 나고 나면 또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고 굉장히 질타받으실 거니까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보건복지부 차관님께 그 저희 포항에 지금 트라우마 센터 제가 지난번에 그 약식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포항에 그 이번에 피해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소파 피해가요. 포항 거의 70%입니다. 제 북구 지역에 11만 가구가 있는데 지금 한 7만 가구가 지금 사고 피해가 접수가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여지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재난심리위기지원단이 딱 1개월만 운영하고 문 닫고 서울로 와버렸습니다. 그 11월 15일 날 지진 발생했는데요. 11월 15일 날 철수했습니다. 이유는 재난지역에 추가 피해가 없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없고 그 다음 지자체가 철수 결정을 내렸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추가 피해 있고 심리지원 대상자 발생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을. 그래서 꼭 살펴봐 주시고요. 예로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고 때 지금 안산에 유일하게 트라우마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예산은 40억 들었습니다. 전문의 5명, 정신보건 전문요원 19명을 포함해서 지금 37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는요, 종료됐습니다. 1회입니다. 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상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도가 심하고 지금도 계속 불안에 떨고 있어서 반드시 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하니까 이 차관님께서는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그 현재 특별도시 재생지역이라고 그래서 포항이 아마 지정이 될 텐데요. 이 내용 안에 트라우마 센터 건립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연계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면요. 그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라고 서울 중국동에 있습니다. 거기가 중앙 국가 트라우마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그 분원의 그 역할이 이제 안산에서 작동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4군데의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권역별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하게 됩니다. 안산은 따로 트라우마 센터를 따로 만들어줬잖아요. 온마음 센터라고. 근데 지금 포항은 기초의 센터는 전문의 1명밖에 뿐이에요. 그 다음 보건 직원들 5명인데 이것과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질의하신 분 계시나? 정부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권석창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김영우 의원님, 박덕흠 의원님, 서영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후까지 원래 회의를 할 계획에서 직접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또 각 부처에서도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이분들께 서면 질의를 요청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 작성해서 3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을 회의용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부터 재난관리대책에 관해서 많은 지적과 의견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재난에 대해서는 국회가 지난번 19대 때도 재난특위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 조직을 바꿔서 가면서까지 수도 없이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아마 청와대에도 태스크포스가 있고 국무총리실에 국민안전안심위원회라는 게 또 있고 국회에 또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뭐가 안 되고 있다 소리거든요. 뭐가 안 되고 있다 소리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긴급하게 좀 대책을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특위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현재 특위에서는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할 거고, 특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데가 특위입니다. 그럼 특위에서는 해당 부처하고 해당 상임위와 간에 그동안에 만들어진 이해관계라든지 그것이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을 본다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 대개 각 부처에서는 그 정책의 집행기관, 그 정책의 전달자, 그 사람 입장에서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아니라 교사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의 입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공통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주제 하나입니다. 다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농민 소득 정도를 위해서 안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확실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법의 집행력 강화입니다. 법과 제도가 있는데 소위 안전불감증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 법과 제도가 집행이 안 됩니다. 아마 페널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천화재 사고 같은 것도 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득이 행여나 법을 위반했다는 게 지적돼서 받는 페널티보다 훨씬 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아주 편한 말로다, 안전불감증이라는 이상한 말로다, 대한민국 국민의 심성인 것처럼 제도가 잘못되고 제도를 집행을 못했기 때문인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같은 경우서 아까 피존 얘기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했으면 페널티가 상당히 커야 되거든요. 소방일기가 물도 땡기지도 못하고 물 없어가지고 크게 낭패 본 적 여러 번 있죠. 네, 이번에 동해안 같은 경우는 결빙을 못하도록 이 사전에 조치를 해서 치수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도록 했고요. 특히 이제 삼척 산불 같은 경우에는 6개를 설치를 해서 좀 바로 한 4분 정도 만에 이렇게 바로 이 치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밖에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지적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동해안이나 이런 데는 좀 낫겠지만 네, 정말 집수할 데가 없는 곳, 취수할 데 없는 곳 잘 감안해가지고 다른 지산보다 이게 훨씬 더 나아요. 그냥 감시원에다가 물론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만 그런데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정말 싼데 큰 효과가 있는. 예, 그 치수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재 의원님. 네, 포항 북구의 김정재입니다. 환경부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2011년에 1292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네. 네. 거기 유해 성분 어떤 거 있는 것도 아시죠? 예, PHMG, CMIT, MIT 이런 성분이 네네. 있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게 이런 유해 화학 성분이 섬유 탈취제에서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또 우리 환경부에서도 지금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72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 안에 이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피존이나 퍼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조사 말씀입니까? 섬유 탈취제에 이런 유해 물질이 있다는 걸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을 한 것은 저 기억이 맞다면 작년 11월에 저희가 아니요. 자, 작년 11월에 이런 유해 화학 성분이 물질이 있다는 걸 알면서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3개월 동안? 저희가 바로 판매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의원님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알면은 바로 대답해 주세요. 예. 바로 판매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판매 금지를 바로 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조사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증할 기회를 저희가 그동안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차 검사를 11월에 1차 검사 하시고 2차 검사를 12월 말에 끝냈잖아요. 네네. 그럼 바로 판매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는 1단계에서 문제가 되면은 일단 판매 금지를 한 다음에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의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차관님, 이거 지금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근데 똑같은 유해 성분이 지금 섬유 탈취제에 들어있다는 걸 작년 11월, 12월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행정처분 취했지만 법 따라갔겠죠. 행정처분 지시하고 다시 사실관계 지방환경청에서 파악하라고 그러고 그다음 판매금지 해소 행정명령 내리고 그리고 어제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저희가 저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정확하게 몇 단계로 하는 동안, 해왔던 것이고요. 자, 이게 유해물질이요. 정확하게 하는 3개월 동안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MG에 다 아시다시피 이거 눈에 들어가면 심한 손상 있고 같은 유해물질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저도 그 심리적으로 상당히 긴장이 됐었는데요. 우선 퍼실엔 그게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저 퍼실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피존이라는 제품으로 예, 알아듣고 피존에 그것이 있고 예, 잘못 말씀을 퍼실에는 드렸습니다. 없고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퍼실에는 없고 퍼실이 상당히 대중적인 세제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고 제가 또 질의한 것으로 혹시 잘못되면 걱정될 것 같아서 조정하고 수정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청에서 배포한 그 홍보 자료 보니까 예, 논두렁, 밭두렁, 영농 부산물 태우는 것은 소방청소관이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 주택지 내 또는 야외에서 쓰레기나 논두렁, 밭두렁,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마세요. 이게 산림청 홍보 자료인데 예, 이건 소방청소관이라 이거 지금. 아니요, 예, 논두렁 밭두렁에서 이렇게 글쎄. 불이 나서 옆으로 산으로 논두렁 옮기는 밭두렁에서 타다 말으면 소방청이고 논두렁 밭에서 불 나가갖고 산 위로 붙으면 통계를 잡을 때 이제 저희는 그걸 안 잡고 지금 소방청에서 통계를 아니, 잡는다. 통계만 아니라 관리기관이 어디냐 이거죠. 저희도 지금 이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책임의 한계가 권한의 한계하고 책임의 한계가 같이 가지 않으면 항상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김민기 의원 지적해 주신 거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권석창 의원님 자리죠. 제천단양 권석창 의원입니다. 본위원회가 특위다 보니까 아마 우리 오신 차관님들 상임위 같지 않게 조금 불성실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저희들 소위원회 하는 것도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인터넷에 배포되더라고요. 발언들이. 여기 상임위라가 아니더라도 그 말씀한 내용들이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누군가 또 잘못하면은 신상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고민 잘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 차관님. 네. 먼저 보건복지부 차관님한테 여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노인 정책을 총괄하시죠? 예. 노인분들 중에 경로당, 노인 여가 시설이라 그러죠.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네. 그러니까 노인 요양 시설이 아닌 이용률을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기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예, 노인 그러겠습니다. 어르신 중에 설문조사한 거나 이런 결과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경로당의 의존율이 퍼센테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80, 90%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점점 더 거기에 안마의자도 공급하고 밥도 물론 전부 무상은 아니지만 대략 무상으로 드실 수 있고 거의 저녁 때까지 시간을 보내시다 오는데 저희가 선거운동할 때 다니다 보면 경로당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어떤 데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매캐하게 나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 중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분들 중에 아무 질병이 없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 중에 아마 사망 1위가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취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규정대로 하시는 거는 좋고요. 지금 이 의사 면허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변호사와 의사는 옛날에 행정학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자율 규제라고 해서 상당 부분을 그 집단에게 그 권한을 많이 부여를 했어요. 지금도 그거에 근거를 합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제한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피해를 입는 집단이 소비자인데 변호사나 의사는 자신들이 자신을 규제하는 이런 과거에 워낙 전문성이 높아서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외부의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 기술도 많이 알고 의사 출신 변호사도 있고 사회단체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신 그 규정 자체가 제가 보기 잘못됐다. 면허 재교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들여서 의대를 나왔는데 취소시키기가 어렵죠. 어려운 면허 취소와 정지와 아무것도 아닌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를 둬서 면허 취소가 오히려 너무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개업일을 못하게 한다든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규제를 좀 넣어서 집도를 못하게 한다든가 페이닥터는 지금 또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페이닥터를 또 어떻게 막아서 다른 의사가 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을 터주든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취소 이러니까 취소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징역형 이상 받고 금고형 이상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내는 의사에 대한 규제 방안들은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 이 신해철 집도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단순히 지금 규정에 따라 하지 마시고요. 저는 답변을 지금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율 규제에서 소비자 중심 규제로 바뀌어야 된다. 네, 마무리하세요. 복지부에서 그 의사 집단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목소리를 존중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그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면허 취소, 그 다음에 그 면허 정지 이런 가기 전에 특정한 그 시술에 대해서는 집도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초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못하게 했던 것인데 이제 다른 일반 모든 그 의료 행위까지 하기에는 이제 법적인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특별한 수술 집도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방향이 같아요. 그렇게 해서 취소가 아닌 것도 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건 좋은데 그런 집행력, 다시 말해서 정말 그 수술만 안 하는지 또 알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단점을 좀 보셔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옆에 것만 수술하고 뭐 저는 더 전문성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거하고 같이 수술을 뭐 이렇게 편법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어떻게 또 좀 남아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 나중에 주세요. 제가 큰 방향만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사임청장님. 네. 우리 그 이동식 저수조 아시죠? 네. 굉장히 유용한데 전국 지자체에 5개밖에 없어요. 네. 아시죠? 예, 6개 지금 있습니다. 6개입니까? 하나 늘었어요? 취수원이 3,663개나 있는데 겨울에 다 대부분 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겨울에 어는데 이걸 가지고 폐렴일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공기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어린애들은 제일 민감하지만 그 다음에 취약한 지구가 70세 이상의 노인분들. 그래서 갑자기 70대에 건강하시다가 기침 3일 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기질 측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환경부 차관님 이제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실내 공기질관리법 조경태 의원이 여기에 포함시키자. 혹시 그 법안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이걸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안 돼 있어요. 대형 노인 요양시설만 되어 있어요. 노인회관이라든가. 그런데
거기에 뭐 공기청정기도 놓고 뭐 여러 가지 또 질이 안 좋은 걸 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 경로당의 의존율이 왜 제가 복지부 차관님한테 여쭙냐면 정말로 의존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전혀 정부에서는 동네 그냥 아파트에 있는 40-50명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로만 보시면 안 된다. 왜냐?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집보다 거기서 더 많이 하십니다. 그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에 실내 공기질이 향상될 수 있는 우선 그 이전에 측정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환경부 차관님 그리고 노인정책을 총괄하시는 복지부 차관님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차관님, 제천 우리 동네 왕암동 폐기물 매립시설 문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겨우 예산 땄어요. 70억. 작년에 그 매칭 가지고 한참 싸우다 겨우 50대 54 했는데요. 지금 우선은 이걸 만족하게 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또 필요한 사항이 더 있습니다. 우선은 그 나중에 뭐 거기다가 공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은 다음에 하더라도 침출수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냄새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자체 업무라고 자꾸 하시면 안 되는 게 결국은 환경청이 관여를 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 업무로 넘기지 마시고 국가 업무라는 걸 좀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님, 네. 신해철 사망 사건 아시죠? 예. 그 집도의가 그 이후에도 2번이나 사고를 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의사 면허 재교부 받았어요. 예. 반드시 재교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조항 가지고 재교부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건인데 2분 다 아마 사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만 대사 수술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법상 과실치사 근고 이상 형을 받아야 면허 취소가 되는데요. 의료법상 1심은 무죄고 2심은 지금 현재 그 징역 1년을 받아 법정 구속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기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결이 나오면 MIT 어린애들한테 장기 반복 노출되면은 뇌세포 영향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보면 지금 환경 그 제품을 회수, 판매 금지, 폐기 등은 지방청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37조 2항에 보면 환경부 장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이 직무유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이거 관련해서 국회에서 또 특위 만들고 그래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가 3개월 동안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그 호흡 독성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피조는 안전한가요? 스프레이 피조는? 피조는 스프레이 피조도 직접 뿌리지 않습니까? 섬유탈취제인데요. 섬유탈취제는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처럼 호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러면 지금 판매 금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의원님 그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험이 없나요? 지금은 혹시라도 있을 위험이 있고 그 당시에는 혹시라도 있을 위험이 없습니까? 이게 이 지금 두 성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유해 화학 성분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나른한 대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 규정에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맞지 않습니까? 화학물질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충분히 줄 수도 있고요. 피해 확산을 당연히 방지도 했어야 하고요. 그래서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자, 생산자, 수입자 등에게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차관님. 이건 잘못하신 거예요. 예? 이건 잘못하신 겁니다. 예, 법상으로 저희가 이제 긴급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긴급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돼 있죠. 있는데요.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의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1단계에서 문제가 되면 곧바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사후 약방문입니다. 자,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2016년에 PHMG하고 MIT 등 생활화학 제품 유해 물질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전수조사에 피존의 섬유 탈취제는 전수조사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알지 못했나요? 2016년에 조사했는데? 이번 이 조사 결과 발표는 작년 2017년 9월에서 12월까지 한 거를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근데 2016년에 이미 이 두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피존, 섬유 탈취제 그때 전수조사에 빠진 겁니까? 한 겁니까? 했으면 당연히 결과를 알 수 있었어야죠. 2016년.